자, 오늘은 중3과학 세 번째 시간이죠. 네, 기체 반응의 법칙,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라고 하는 그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그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먼저, 기체 반응의 법칙 있죠? 기체 반응의 법칙. 자, 이게 뭐냐면, 기체들이 반응을 할 때, 그러니까 반응물에 A와 예를 들어서 B가 반응을 해요. 그때 이 두 개가 전부 기체 상태일 때입니다. 반드시 기체일 때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럴 때 반응물이 둘 다 기체일 경우에 A와 B, 그러니까 두 기체 간의 반응을 할 때,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정수 B의 부피 B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부피의 B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1대 2의 부피의 B로 반응한다 라고 했을 때 A가 예를 들어서 100ml가 있고요, B가 400ml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대 2의 부피의 B로 반응하니까 100ml에 대해서 얘는 얼마가 반응하죠? 그렇죠. 200ml만 반응하겠죠. 1대 2니까. 이렇게. 남는 게 얼마나 남아요? 200ml는 남고 반응에 참여한 것은 200ml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우리가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때,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자,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것은, 같은 부피, 같은 압력, 같은 온도. 자, 압력과 온도가 같고, 부피만 같다면 그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 자,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물론 기체만 그렇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자, 뭐냐면 만약에 어떤 용기 속에 용기가 100ml인데 이 안에 A라고 하는 기체가 6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A라고 하는 기체가 6개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부피가 이렇게 있어요. 자, 100ml짜리 같은 부피 용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을 갖고 B라고 하는 기체를 넣으면 몇 개가 들어가냐면 A랑 똑같이 6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똑같고 같은 부피라고 한다면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체일 때. 그럼 만약에 100ml짜리 용기에 A라고 하는 기체를 6개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용기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2배로 늘렸어요. 200ml. 여기에다가 만약에 A라는 기체를 넣는다면 기체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저 부피가 2배가 됐죠? 그러면 이 들어가 있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입자 수의 2배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12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피, 온도, 압력이 같을 때는 부피가 곧 분자 수의 B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이렇게 물 분자를 만들어낼 때, 둘 다 기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수소기체가 100ml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기체도 100ml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는 지금 같은 수의 수소기체, 산소기체 입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부피 같으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반응식을 보면 이 앞에 있는 계수가 있죠. 수소 앞에는 2가 있고 산소 앞에는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가 뭐냐면 이게 분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듯이 분자 수가 곧 뭐와 같아요? 부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 수도 되지만 기체인 경우에는
분자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피의 비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피의 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2대 1의 분자수를 가져요. 수소와 산소는 수소기체 두 분자하고 산소기체 한 분자가 결합을 해서 물 분자 두 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피의 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분자수가 곧 부피비니까.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100ml가 있고 산소기체가 100ml가 있다면 수소와 산소의 부피의 비는 역시 2대 1이 돼야 되니까 수소가 100ml면 산소는 50ml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 분자가 이게 수증기였다, 기체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수증기도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100ml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수소의 이 개수와 물의 이 개수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2대 2니까 1대 1이잖아요. 그래서 수증기라면 100ml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액체, 물로 나온다면 기체일 때, 기체가 아니면 부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체일 때만 해당되는 그런 법칙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화학 반응 시 에너지 출입은 열로 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했을 때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에다가 어떤 두 물질을 반응을 시켰더니 용기가 뜨거워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을 하면 할수록 열이 나오죠. 그런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이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 그러고요. 자, 어떤 용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반응을 시켰더니 오히려 차가워져요. 그런 것을 우리가 흡열 반응, 열이 흡수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자, 이쪽을 에너지라고 하고 보면, 만약에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A 플러스 B. 그래서 반응을 하고 났더니, C 플러스 D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반응이 이렇게 진행된 거죠. 그러면 A와 B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생성물 C 플러스 D가 갖는 에너지는 요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열로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발열 반응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쪽이 에너지라고 한다면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여기에요. 말을 이렇게 A 플러스 B가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이렇게 더 커요. 자, 그럼 반응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반응 물질의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더 커졌죠? 그럼 이게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와야지 에너지가 커지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열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는데 그 예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기체, 요것도 기체, 요것도 기체예요. 그러니까 기체, 기체, 기체. 자, 그럴 때 수소기체 70ml와 산소기체 60ml를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가 얼마가 되겠니? 그랬어요.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수소 두 부피에 산소 한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두 부피가 나와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데 수소가 70ml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화학식으로 반응식으로 써볼게요. 자, 수소기체 두 부피, 산소기체 한 부피 이렇게 반응해서 수증기가 두 부피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수소가 지금 70ml가 있고요. 산소가 60ml가 있대요. 자, 이렇게 반응시키면 수증기는 과연 몇 ml가 나오겠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자, 지금 부피의 비를 보니까 어떻죠? 2대 1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2대 1이에요. 자, 그러면 70ml, 수소가 지금 70ml가 있다면 산소기체는 얼마가 필요해요?
2대 1이니까. 그렇죠. 35mm만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산소는 얼마가 남아요? 네, 산소는 25ml가 남는 기체가 되고, 결국 반응하는 애는 35mm만 반응하겠죠. 자, 그렇다면 수증기는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수소와 수증기의 비가 똑같죠. 2대2. 그러니까 1대1이니까 결국 수소의 70ml는 다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 70ml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그림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의 부피 관계를 나타냈다. 보니까 부피의 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대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질소기체가 뭐 5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도 지금 요거와 요거 같은 부피잖아, 전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5개가 있는 거고, 여기도 5개가 있는 거고, 여기도 5개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다 5개가 있는 거예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질소기체가 5개가 들어있다면 같은 부피 속에 수소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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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5개가 반응을 한 거죠. 얘가 5개라면. 그럼 암모니아가 몇 개 만들어져요? 그렇죠. 암모니아가 지금 5개, 5개니까 10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자수의 비도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 5대 15대 10이니까 얼마예요? 1대 3대 2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질소기체 30ml와 수소기체 100ml를 반응시킬 때 남는 기체의 종류는 무엇이고, 남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남고,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써볼게요. N2 플러스 3H2. 그쵸? 부피가 지금 1대 3이니까. 암모니아는 또 2가 나오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질소기체가 30ml, 수소기체가 100ml가 있어요. 자, 그럼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질소기체 30ml에 대해서 수소기체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90ml가 있어야 되죠. 그럼 남는 게 얼마가 남아? 그렇죠. 수소기체 10ml가 남겠죠. 그럼 암모니아는 얼마가 만들어져요? 질소기체에 비해서 암모니아는 2배가 많이 나와야 되죠? 1대 2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 60ml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남는 기체는 누구예요? 수소기체예요. 그러니까 수소기체, 요거나 요거겠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10ml가 남죠. 요거네. 그 다음에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 부피 얼마죠? 60ml.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표는 기체 A와 B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C의 부피를 나타냈다. 이 반응에서 기체의 부피 A 대 B 대 C는 단 온도와 압력은 반응 전과 후가 같다. 그러니까 기체끼리 반응했으니까 온도 압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 같대요. 그러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용해 보면 지금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보니까 실험 1 보잖아요. 실험 1을 보니까 A가 지금 10이 있고 B가 40이 있는데 C가 20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남는 게 뭐냐면 B가 10이 남더래. B가 10이 남는다. 그럼 실제로 B는 얼마 반응했어요? 그렇죠. 10이 나왔으니까 40ml 중에서 30ml만 반응한 거겠죠. 그죠? 그럼 벌써 여기 나오잖아. 부피의 비가 1대 3대 2. 그죠? 1대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실험도 보세요. 지금 A가 40 있고 B가 60인데 C가 지금 40이 나왔대요. 근데 A가 지금 20이 남았대. 그럼 A는 20 남았으니까 요거 40 중에서 20만 반응한 거죠. 그러면 20, 60, 40이니까 어때요? 역시 1대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네,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죠? 지금 수소 분자가 2분자가 있고, 여기 산소 분자 1분자 있죠? 그다음에 수증기가 역시 2분자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부피의 비가 어떻게 돼요? 2대 1대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반응 모형에 대해서 옳게 해석한 사람을 모두 골라라. 온도 압력은 반응 전후 같다 그랬어요. 자, 현주. 각 기체 1부피, 한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는 같다. 그렇죠. 같죠? 네, 보니까 봐봐. 같은 부피 속에는 뭐야? 같은 입자수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수소 기체 한 분자, 산소 기체 한 분자, 물 분자 한 분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입자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현주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윤. 각 기체 1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같다. 원자의 개수는 다르죠. 지금 분자는 한 개씩이지만
여기에 원자 몇 개 들어있어요? H2니까 H가 2개 들어있죠? 여기도 산소 O2니까 원자는 2개 들어있긴 해. 근데 물 보세요.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달라붙은 거니까 얘는 원자가 3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는 같지 않아요. 분자 개수 같은 거 무조건. 그러니까 지훈이는 틀린 거고. 지혜. 반응 전후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 같대요. 아니죠. 수소 분자고 산소 분자인데 반응을 하니까 뭐야? 물 분자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류도 다르고요. 개수도 달라. 반응 전에는 분자 수가 몇 개야? 3개잖아. 수소 2개, 산소 하나.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물이 뭐야? 2개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지혜도 틀린 거고. 자, 태윤이.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그렇죠. 화학 반응은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요. 개수도 같아야 돼. 그렇죠?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이건 앞단원에서. 맞고요. 종호.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그렇죠. 질량 보존.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같아야 돼.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 같으니까. 그래서 종호도 맞아요. 그래서 맞는 사람은 현주, 태윤, 종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이 되겠죠. 다음 5번. 25도씨 일기압에서 그렇죠? 온도와 압력을 표시해 줬어요. 산소 기체 10ml 속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의 개수가 100개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요 용기가 10ml짜리 용기라고 해보세요. 10ml짜리 용기야. 여기에 내가 25도씨 일기압해서 산소 기체를 막 넣어줬더니 몇 개가 들어가냐 하니까 산소 기체가 100개가 들어가더래. 자, 그럼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질소 기체 60ml 속에 들어있는 질소 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으니까, 자,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질소는 이 용기를 60ml로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질소 기체를 넣어주면 몇 개가 들어갈까? 자, 10ml에 비해서 몇 배가 커요, 부피가? 60ml가 크니까, 그죠? 이 안에 분자 종류에는 관계없고요. 아까 산소는 10ml에 100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60ml, 6배가 되면 입자수 역시 6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몇 개 들어가? 600개의 질소 기체가 들어가겠죠. 그죠?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6번.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뭐라 그랬죠, 아까? 그렇죠. 발열 반응 그랬어요. 뜨거워지는 거죠. 자, 그게 아닌 걸 고르래. 자, 사람이 호흡을 한다. 자,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포 속에는 뭘 해요? 네,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하게 돼요. 세포 호흡은 뭐죠? 그렇죠. 포도당. 얘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열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발열 반응 맞고요. 2번.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한다. 자, 이것도 연소 반응이죠.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은 연소 반응이니까 이것도 발열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인 거 알죠? 뭐 태우면 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는다. 자, 아연에다가 염산을 넣어주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무슨 요런 염을 만들고, 자, 이때 열이 발생합니다. 역시. 알겠어요? 금속을 산에 집어넣어주면 맹렬하게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하고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물론 금속들 중에는 염산에 반응 안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금속들, 반응성 큰 금속들은 산과 반응을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든다. 자, 광합성. 광합성이 뭐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을 해. 그래서 뭘 만드냐 하면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고. 자, 이럴 때 보세요. 얘네들이 그냥 반응할까? 얘네들이 뭐가 있어야 돼? 광합성은 그렇죠.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반응이 진행되는 거니까 어때요? 빛을 흡수했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은요,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염산과 수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한다. 염산은 HCl이고요. 수산화나트륨은 NaOH예요. 얘는 산이고요. 얘는 뭡니까? 염기예요.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걸 무슨 반응이라 그래? 그렇죠. 중화 반응 그래요. 이 중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중화열 그래요. 중화 반응은 무조건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 발열 반응이에요. 알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을 뿌린 나무판 위에 일정량의 수산화 바륨과 수산화 바륨. 자, 수산화 바륨이 뭐죠? BaOH2. 염기예요. 여기와 이거와 염화 암모늄. 자,
자, 염화 암모늄은 NH4Cl. 이게 염화 암모늄이에요. 이거를 반응시켰다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시켰대. 그랬더니 유리막대를 잘 저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기 이제 물을 뿌려놨잖아요. 얘네들이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열을 흡수해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냐면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죠? 물의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뭐가 돼요? 얼음이 돼요. 얼음이 돼가지고 이 플라스크하고 이 나무판하고 붙어요. 이게 얼음이 되는 바람에. 알겠죠? 이게 대표적인 흡열 반응의 예가 되겠습니다.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반응시켜주면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서 주변 열을 흡수해서 차가워져요. 그래서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맞아요.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주변 온도가 차가워져요. 주변 열을 흡수하니까. 디귿. 나무판 위에 뿌린 물이 얼면서 삼각 플라스크가 나무판에 달라붙는다. 네, 맞아요. 리을. 이 반응을 활용하여 발열컵을 만들 수 있다. 자, 발열컵은 열을 방출해서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잡으면 따뜻하니까 그래서 컵을 만드는데 이건 아니죠. 오히려 차가워져요. 그래서 리을은 틀리고요.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다음은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반응을 이용한 손난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손난로니까 뭐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지죠. 열이 방출하니까. 자, 응경. 철가루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활용한다. 이것의 화학 반응. 그렇죠. 얘네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산화 처리되는데 이 산화 처리될 때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난로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응경이 맞고요. 정은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주변의 에너지를 뿌려주죠.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정은이 틀렸고. 연주.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것은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옳게 제시한 사람은 은경이하고 연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표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를 나타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실험을 볼까요? 첫 번째 실험. 질소가 10mg가 있고요. 수소가 40mg가 있어요. 그랬더니 수소 10mg가 남았대, 얘가. 그럼 수소는 실제로 얼마 반응한 거죠? 그렇죠. 30이 반응한 거죠. 그죠? 그럼 암모니아 얼마 반응하죠? 얼마 나오죠? 아직 몰라. 그죠? 다음 실험을 봅시다. 자, 질소가 50, 수소가 60 있고요. 암모니아가 40이 생성됐는데, 자, 남는 게 질소가 30이 남더래. 그럼 질소 30은 남은 거니까 얼마가 반응한 거죠? 그렇죠. 20이 반응한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부피의 비를 알 수 있죠. 그죠? 20대, 60대, 40이니까. 네, 1대,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 기억을 알 수 있죠? 10, 30이면 얼마? 1대, 3대, 2니까. 그렇죠. 20mg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40, 150,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1대 3대 2거든요. 그러면 40, 질소가 40 있으면 수소는 이거에 3배가 필요하니까 얼마가 있어야 돼? 그렇죠. 120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1대 3대 2가 돼요.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수소가 얼마큼 남아요? 네, 30mg가 남겠죠. 그죠? 150 있었잖아. 근데 120만 반응하니까. 네, 그래서 기억 내내 알맞는 값을 쓰시오. 그랬으니까 기억은 얼마요? 네, 20ml. 그 다음에 니은은 얼마죠? 네, 수소 네, 30ml. 이렇게 쓰면 맞겠죠. 그죠? 자, 다음 10번. 다음 화학 반응 중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 물질이 뭐가 돼야 돼? 네, 반응 물질이 기체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1번은 철과 산소가 반응해 산화철. 이건 뭐예요? 철은 기체가 아니죠. 사곤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구리산소. 역시 구리 때문에 안 돼. 금속이니까. 그죠? 고체잖아. 그 다음에 3번. 수소, 산소, 수증기. 그렇죠. 이게 전부 기체네. 그 다음에 4번. 질소, 수소, 암모니아. 이게 전부 기체죠? 네. 4번도 맞고요. 5번. 탄소, 산소, 이산. 탄소는 뭐죠? 예. 비금속이지만 고체예요. 상온에서. 그래서 5번도 아니고요. 답은 그래서 3번과 4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11.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뭐예요? 네, 분자예요, 분자. 원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원자는 뭐예요?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 그러면 원자예요. 작은 알갱이.
자, 분자는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게 분자예요. 성질이 나타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죠. 이 산소 원자는 산소의 성질이 없어요. 산소 기체 성질이 뭐죠? 불 되면 펄펄 타오르잖아요. 그리고 남이 타는 걸 도와주죠. 하지만 산소 원자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O2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때 이제 산소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산소 분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분자, 가장 작은 알갱이, 원자.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가 들어간다. 그 수가 누구예요? 그렇죠. 분자죠. 알겠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2번. 수증기 생성 반응을 모형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온도, 압력, 반응 전후 모두 같다 그랬어요. 자, 수증기 생성하는 거 H2 플러스 O2, H2O 이렇게 되는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대 1대 2. 그렇죠? 이런 부피의 비를 가져요. 자, 그런데 1번은 분명히 틀렸죠. 2대 1대 1이잖아. 이거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2대 1대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2대 1대 2가 맞아요. 그런데 분자 상태, 부피에 들어가는 것은 분자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산소 원자가 이렇게 쪼개지잖아, 지금. 원자는 쪼개지지 않죠?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모형을 나타냈었어. 근데 이렇게 원자가 쪼개지는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아니라 분자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분자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H2, O2, H2. 이렇게. 아시겠죠? 13번. 그림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뭐 여기 나타나면 알고 있죠? 1대 3대 2네. 자, 질소 분자 50개와 수소 분자 120개를 반응시킬 때 반응하지 않고 남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온도 압력은 똑같다. 그러면 자, 질소가 50개가 있어요. 그럼 수소는 몇 개가 있어야 돼? 이게 다 반응하려면 150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120개밖에 없잖아. 120개밖에.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죠. 자, 120개의 3분의 1이 질소기체겠죠? 그럼 3분의 1이 몇 개야? 40개예요. 그러니까 질소 분자는 50개가 있지만 얘는 40개만 반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질소 분자 몇 개가 남아? 그렇죠? 10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반응하지 않고 남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된다. 그렇죠. 무조건. 2번.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렇죠. 그래서 뜨거워진다 그랬어요. 3번.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주변 에너지를 끌고 가기 때문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차가워져요. 주변은 오히려. 4번. 나무가 연소할 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 나무 연소시키면 우리가 장작되면 열 나오잖아요. 빛도 나오고. 그렇지. 그거는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5번. 물의 전기 분해는 물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이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흡수. 그래야지만이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물 분자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돼. 이렇게 분해가 될 때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흡수하니까 뭐예요?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자,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15번. 흡열 반응에 대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흡열 반응. 자, 소금과 물이 반응하더라.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그렇죠. 소금을 물에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NaCl인데 여기다 물을 넣어주면 소금이요. 이렇게 이온화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NaCl의 에너지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에너지를 조사해보면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얘네들의 에너지가 커요. 이온 상태일 때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아까 우리 그래프 봤죠? 에너지가 작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 이게 뭐라 그랬죠? 네, 흡열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에다 소금을 녹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아시겠죠? 물론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흡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 니은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한다. 산화칼슘. 산화칼슘은
자, 이거예요. 이거를 물하고 반응시키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수소나 칼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염기성이 됩니다. 물에 잘 녹진 않지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염기성이 돼서 얘네들도 뭐야? 이때보다 이때가 에너지가 작아져요. 오히려 얘는. 그래서 열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하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한다. 염화칼슘이 뭐죠? CaCl2. 자, 이걸 물에 반응시키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그냥. 그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 열이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발열 반응이에요. 자, 하나하나 이렇게 그 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발열 반응의 얘와 흡열 반응의 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리을.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한다. 질산암모늄이라는 것은 아까도 봤어요. NH4NO3. 자, 얘를 물에 녹이면 NH4 플러스 이온하고 NO3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얘는 주변이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둬야 돼. 흡열 반응이 주변에 많이 없어요. 발열 반응은 많은데.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외워둔 것 이외에는 전부 거의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 지금 두 가지 나왔잖아요. 기억 리을. 이런 것들 앞에도 또 나왔었죠. 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몇 개 안 됩니다. 흡열 반응은. 다음 16번. 다음은 에너지가 출입하는 몇 가지 반응을 나타냈다. 철가루가 붉게 녹슬더라. 철이 산화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반응일까요? 그렇죠. 발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반응하더라. 아까 했었죠? 네, 수산화바륨 BaOH2 이거하고 염화암모늄 이거하고 반응하면 아까 어떻게 되랬죠? 흡열 반응이라고 해서 몇 개 안 되는 흡열 반응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흡열. 그 다음에 탄산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분해되어서 기체가 발생한대요. 그건 열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죠? 가열했다는 것은. 그럼 뭐죠? 열이 들어가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흡열이에요. 역시 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열 분해는 전부 뭐야? 뭐를 집어넣어서 분해 반응이 일어났더라. 그런 건 전부 뭐야? 흡열 반응이에요. 아까 광합성은 뭐였죠? 빛 에너지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물 분해할 때 전기 에너지 들어가잖아요. 다 흡열 반응이에요. 얘는 뭐죠? 네,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 분해라 그래 이걸. 이것도 역시 흡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염산과 수나트륨이 반응한다. 염산은 산이고요. 수나트륨은 염기예요. 그럼 아까 산과 염기의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네, 중화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 중화 반응은 뭐죠? 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구분해라 그랬으니까 발열 반응은 네, 가하고 라가 될 것이고 흡열 반응은 나하고 네, 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17번.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원자 모형으로 나타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죠? 네, 산소가 이렇게 쪼개져야 돼요. 각각 들어가려면. 근데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형은 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은 돌톤의 원자설 중 어느 것에 어긋나냐 그랬으니까 뭐죠? 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돌톤의 원자설에서. 그러니까 2번을 어긋나게 된 거죠. 알겠죠? 다음 18번.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된다. 온도와 압력이 같은 수소기체 10ml, 질소기체 10ml, 암모니아 기체 10ml 각각 다른 용기에 들어있다. 세 기체에서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뭐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모두 같은데 수소, 질소, 암모니아가 전부 같은 부피만큼 들어있대요. 그러면 뭐가 같을까요? 서로? 뭐가 같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겠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같은 부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자,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산화칼슘이 들어있는 산화칼슘 CaO, 이게 산화칼슘이에요. 자, 이게 들어있는 비커에 물을 넣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산화칼슘에다가 물을 넣어주면은요,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면서 열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요, 발열 반응이에요. 뜨거워져요, 만지면. 자, 산화칼슘과 물의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네, 이렇게 화학 반응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발열 반응이니까. 3번.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아니죠. 방출해요. 흡열 반응 아니에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이 반응을 이용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 염기성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다음 5번. 휴대용 가스 연료의 연소와 에너지의 출입 관계가 같다. 휴대용 가스 연료의 연소, 열 나오잖아. 거기서 밥 해 먹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뭐야? 얘도 발열이고 지금 요 문제에서도 발열이니까 요건 맞는 얘기죠. 그죠? 20번.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활용한 얘가 나머지 내 거 다른 것. 자, 발열 컵은 뭐죠? 네,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게끔. 발열 깔창 역시 겨울에 신발에 깔면 따뜻해지니까 발이 따뜻해지죠. 이것도 발열이에요. 냉찜질팩. 자, 냉찜질이 뭐죠? 이제 차가워지는 거야. 차갑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삐었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삐었을 때 되면은 염증이 가라앉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네, 흡열입니다. 휴대용 손난로 발열. 염화칼슘 제설제 발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중3과학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잘 정리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공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